내가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상품은 고객의 사랑도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니즈라는 게, 욕망이라는 게 작은 거에도 힌트가 있다. 저는 설득은 주장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을들이 값스러워지냐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PT를 하던 제안을 할 때 퀄리티가 다르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학부 시절에 네네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패키지 디자인이었어요. 아, 네. 그 중에서도 네. F&B, 오. 푸드 패키지 너무 좋아해서 네네. 제가 뭐 연말마다 이제 저희 전시 같은 거 하면 저는 항상 파스타 패키지, 쌀 패키지, 고양이 사료 패키지 이런 네네네. 걸로 항상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맨날 제일 가고 싶은 회사 1등으로 CJ를 아, 뽑았는데 그래요? 네네. CJ 제일제당 네, 맞습니다. 중에서 공채 1기 맞습니다. 와, CJ에서 제가 알기로는 28년? 네. 한 회사에서. 네. 그러면은 직급이 그러니까 정말 신입사원부터 네네네.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상무까지 했습니다. 와, 네. 그 요즘 그 김 부장 네, 그 이야기에서 백상무님 같은. 상무님 하시고 네. 지금까지도 지금은 또 이제 F&B 본인- 컨설팅 하고 있고요. 네, 예. 회사에서 대표로 계시고 네네네. 그럼 F&B 쪽에 30년 넘게 계신 거네요. 그 정도 되죠. 에이, 먹고 마시는 일만 주로 했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 하셨던 것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네. 기억에 남으시거나 아니면 좀 자랑스러운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햇반 컵반을 이제 했는데요. 네. 그 컵반이 원래 이제 노량진의 공시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이제 먹는 컵밥이었는데 그걸 컵반으로 햇반에서 햇반 컵반으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노량진에 가서 좀 봤어요. 오. 아, 그분들이 뭘 먹는지 되게 관심이 있었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단백질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자극적인 소스, 좀 땡기는 거. 그 보고 나서 이제 생각했던 게 뭐 스팸 마요, 치킨 마요 이런 게 좀 히트를 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답이 현장에 좀 있었던 것 같고 누가 먹는지를 굉장히 관찰하는 가운데 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또 했던 브랜드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알만한 또 백설 햇반 비비고를 다 해봤고요. 백설, 햇반, 비비고. 예. 근데 전 사실 이제 항상 임원분이시나 아니면 네. 기업에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 항상 궁금했던 게 네. 신입으로 돌아가신다면 할 거냐? 아니요 하는 네. 것보다 네. 신입으로 돌아간다면 네. 나는 이런 역량을 키울 것 같다. 나 이런 역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일이 내 일이다라고 일단은 좀 회사를 다닌 동안은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랑 기획자의 경우는 사실 저는 사무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또 퇴근하고도 뭔가 이렇게 머리가 좀 막 돌아가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의도치 않아도 그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매출을 신경 쓰는 기획자는 다르다. 아, 네. 저도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디자인한 것들이 안 팔리면 그렇게 전전긍긍했거든요. 네. 근데 주변 동료들은 왜 네가 신경 쓰냐? 왜 네가 스트레스 받고 그냥 받은 만큼 일해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회사를 나와도 내가 기획했던 제품은 남고요. 네. 내가 했던 디자인은 그 회사 밖에서도 남아있기 때문에 회사를 이직을 여러 군데 하더라도 나의 성과물은 기획자의 경우는 남아있잖아요. 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갖는 책임 같은 거, 뭐 윗분한테 잘 보이고 승진하고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상품은 고객의 사랑도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먹는 제품 같으면 내가 좋아하고 맛있지 않은데 네네.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먹으라고 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브랜드를 맡으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좀 많이 하려고 했고 제가 원치 않는 브랜드를 맡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맡을 기회가 있으면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맡아서 그 상품에 대해서 내가 깊게 몰입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고 그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한테 남아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일을 하면 네. 그 일을 하다가 굉장히 지치게 되는데 내가 알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거.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가 열심히 한 건 남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쌓이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마음을 좀 갖고 일을 하시면 즐겁지 않을까?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는데 그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게 내 거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그런 너무 마음입니다. 맞아요. 네, 그게 내 거여야죠. 네. 책에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기획은 취향의 설계다. 네. 취향이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상품을 하나 만들 때 저는 그 상품 너머의 어떤 욕구 같은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예전에 이제 생선구이라는 제품 출시했는데 네. 한참 동안 잘 팔리다가 매출이 좀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막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좀 40, 50대 남성분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생선이니까 근데 데이터를 파보니까 타겟이 초등학생 엄마인 거예요. 왜지? 했더니 초등학생 엄마가 아이에게 생선을 주려고 많이 구매를 하신 거죠. 또 데이터를 파보니까 왜 안 먹어요? 그랬더니 생선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0원 더 비싼 가시가 없는 생선을 출시했어요. 아. 똑같은 가격대에서 500원 정도를 올려서 순살 생선구이를 출시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욕구를 좀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제 500원 이상 올릴 텐데 사실래요? 했더니 많은 사람이 다 사시겠다고. 그 정도면 500원 낸다고 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그 니즈라는 게 욕망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거에도 힌트가 있다. 저는 이런 예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컵반? 컵반도 같은 그것도 거죠. 이제 가셔서 네. 노량진에 눈으로 좀 가서 봤죠. 아 이런 걸 원하는구나. 네. 취향을 본 거죠. 욕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망과 취향을 설계한다는 거는 상품의 설계 너머의 고객들의 생각을 읽는 능력 네.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늘리려면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회사 다니는데 네. 제가 문구에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근데 문구에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보고 플래너를 만들래요. 네. 나 플래너 안 쓰는데? 어, 문구 안 쓰는데 관심 없는데? 이래서 시장에 나갔죠. 봐야죠. 매주 시장에 나갔어요. 아, 매주 그래요? 네, 네. 플리마켓도 가고 몰 같은 데 가면은 문구 진열대 있고 있죠. 뭐가 네. 있나 이러고 해서 그런 거 다 찾아보고 어디까지 했냐면은 저 미덥에서 그런 거 모여가지고 네, 네. 그림 그리고 이제 노트니까 어쨌든 네, 네, 그거 네. 쓰는 뭐 네. 글 쓰는 이런데 미덥도 가고 오.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가서 얘네들은 어떤 애들인가 뭐는지 보고. 그런 거 하다가 아이디어가 탁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다가? 맞아요. 네. 거기서 수집한 것들 그쵸. 가지고 네. 이제 만들면서 약간 히트 상품들이 맞습니다. 나오는 네. 건데 두 번째 또 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거가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응용 능력. 내 카테고리는 아닌데 어떤 카테고리가 뜬다. 또는 어떤 정서가 뜬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히트 치는 상품들이 내 상품은 아닌데 네. 뭔가 이유가 있을 때 거기에 어떤 감정이나 요인에 내가 올라탈까? 나를 어떻게 접목할까? 이런 고민 저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도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막 러닝이 뜨는데 네. 왜 뜰까? 그죠. 하면은 거기 뒤에 숨어 있는 네. 시대의 상이나 그런 배경들, 소비자의 욕망들 이런 걸 보는. 건강이 뛰니까 이제 좀 뭐 단백질이나 음. 샐러드 같은 거 좀 되겠구나. 음. 그러면 뭐 러너들을 위한 샐러드. 그렇게 어떻게 내 거와 접목을 해보는 거죠. 내가 F&B 산업에 네. 있다고 해서 여기 안에서만 보는 보는 게 게 아니라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시대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인문학적인 좀 소양을 많이 길러야 되는 게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끌어다 쓸 자원이 없는데 네. 어떻게 크리에이티브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풋 없는 아웃풋은 없다. 갑자기 막 머리 싸면 되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은 뭔가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그런 걸 안에 잘 저장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뭔가를 고민할 때 하나씩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신기하게. 맞아요. 아주 상관없는데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상관이 없어야지 나와요. 신선한 아이디어가 네. 나오지. 네. 내 산업군에만 계속 그럼 있으면 안 돼요. 뻔한 거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오늘 되게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운동하러 가서 운동 막 하다가 헬스 하다가 이거 해볼까? 약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비웠을 때 쌓였던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또 그런 거 인풋 하시는 거의 방법으로 또 어떤 거 하세요? 책을 좀 많이 보고요. 네. 하루에 뭐 한 30분 정도 짧게라도 좀 보려고 되게 애를 쓰고 절대 짧지 않아요. 하루에 30분 책 보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그거 예전부터 하셨어요?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럼 회사 다닐 때 회사 안 하셨는데? 나오고 회사 나와서 네. 그러면 회사 다니실 때는 어떻게 좀 회사 그런 다닐 때는 인풋을 책을 열심히 보지는 않았고요. 네. 그때는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해외를 가도 이렇게 먹을 땐 많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다 레퍼런스. 다 레퍼런스죠. 그러니까 먹고 노는 게 그냥 다 내일. 어떨 때는 뭐 음악 좋은 데도 갔다가 뭐 음식 좋은 데 갔다가 비싼 데도 갔다가 싼 데도 갔다가 근데
그게 다 내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재밌다고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책에도 썼는데 이제 일본 여행을 좀 좋아해서 많이 다녔는데 일식 브랜드 할 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네, 그거 봤어요. 가스 우동. 네. 네. 비 오는 날에 술 먹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꽃이 꼽는 그 뒷모습을 이렇게 제가 몰래 훔쳐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앞에서 뭘 꼽나 이렇게 막 봐요. 연기 이렇게 싹 나고. 막 그러면 이제 막 약간 술 먹고 알딸딸하고 그때 영감을 얻어서 요런 느낌을 좀 담아야 되겠다. 컨텐츠로 좀 풀어야 되겠다. 네네. 요런 영감 같은 거 얻는 것 같아요. 책에서 봤던 인상 깊었던 게 그 우동 하나를 파는데도 네. 그 일본의 감성을 그러니까 감성을 파는 거지 우동을 파는 게 아니고 일본 갔을 때 네. 그 분위기 네. 그 기분을 팔아서 광고도 기획하고 네. 저도 그거 뭐 어렸을 때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브랜드에 그 느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 뭔가 일본 덜컹덜컹 거리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왜 한 그릇 이렇게 네. 가스 우동 약간 이런 광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그런 느낌. 눈으로 보는 게 저는 되게 좋고 네. 개발하신 분들하고 또 같이 가기도 하고. 왜 어렵냐면요. 맛을 말로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맛있어요? 매워요? 그럼 서로 다르잖아, 생각이. 나의 매움과 상대방의 매운맛은 너무 달라서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개발할 때는. 그리고 그것도 있죠. 이제 기획자, 마케터, 뭐 디자이너, 개발자 뭐 각자의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아무리 막 기획자나 개발자가 막 이렇게 해줘, 근데 디자이너가 그게 구현이 안 되는데 자꾸 뭘 이렇게 할 수 저 있으니까. 디자이너 데리고 가요. 저 그래서 제일 싫어요. 왜냐면 그 4명 중에 디자이너가 맨 꼴찌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조직에서. 그래서 제가 맨날 마케터랑 싸웠어요. 카피 니네가 한 단어 바꾸는 게 난 쉬운 줄 아니? 이거 일일이.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디자이너를 꼭 데려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디자이너 데려가야 잘해줘야 돼요. 디자이너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색감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약간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내가 기획한 거를 이 사람들이 잘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량. 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 능력을 좀 기획자들이 키우시면은 네. 절반은 기획이고 절반은 실행이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키우나요?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만의 필살기를 써라. 오, 어떤 필살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상냥하다. 그러면 좀 커피 네. 좀 가서 사주고. 아, 약간 좀 불쌍하게 보이게 하고.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아, 지식이 많다. 어. 그럼 공부를 좀 해가지고 네. 전략으로 설득을 막 하고. 아.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거 좀 네. 해보시죠. 네, 네. 자기의 방식이 있거든요. 설득의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것도 저는 자기 스타일로 하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바뀔 수도 없고 사람마다 다 컨셉이 달라서 자기 성향에 맞게 관련 사람들을 이렇게 몰입시키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다른 세 번째 영역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설득하는 법. 설득. 그것도 책에서도 깊게 다루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설득은 주장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햇빵 컵빵 광고를 하나 사례를 들어봐 드리고 싶은데 네. 컵빵 광고를 찍었어요. 찍은 다음에 손호준 배우가 음. 미역국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엄마가 보이스오버로 딱 그렇게 맛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 광고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학생들이 밥 먹을 때 엄마 말 시키면 안 좋다. 그래서 광고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특징을 말하고 설명을 계속 했고 마음이 놓이다, 햇반이 놓이다, 햇반 컵반 이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광고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뒤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하고 나 그쵸. 혼자 좀 멋진 집에서 네네. 밥을 먹으면서 워너비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광고를 이제 박보검을 써서 1인 식당이라는 컨셉을 바꿨어요. 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에 매일 자기가 이렇게 컵반을 차려 먹으면서 가정식 전문 1인 식당 컨셉을 딱 바꿨는데 혼밥 트렌드랑 딱 붙은 거예요. 그 매출이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고객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고객들은 독립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1인 식당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 메시지로 전환하니까 매출도 잘 됐고 반응도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득 얘기하다 보니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이어지는 게 사람들이랑 같이 협력하는 그거에서 네. 사실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내가 기획한 거를 네. 이 사람한테 이해시키고 네. 그래서 그거를 구현해 줄 수 있게 사람들을 네.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저는 네. 기획자로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분들을 좀 몰입시켜야 되잖아요. 네. 일단 내가 몰입이 돼 있어야 되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내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저의 고민이 저는 되게 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 안 하고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굉장히 철저하게 논리적으로도 좀 무장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 무장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두 번째는 설명한 다음에 이걸 하면 상대방한테 어떤 것이 좋은지를 저는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네. 갑을 이기는 을의 전략에서 네. 왜냐면 저 이거 꽂혀가지고 아, 제가 그래요? 적어놨던 게 네네. 사실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조직 사회가 자체가 좀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있죠. 뭔가 문화 자체가 약간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해야 되면 내가 을이 되는 위축되고. 위축되고 맞아요. 잘 보여야 되고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사실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또 매력 없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쭈그러진 모습을 상대도 알잖아요. 그러면은 좀 상대가 대등한 느낌 못 갖잖아요. 그럴수록 을이 좀 더 값스럽게 또 과감하게 한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요. 그러면 더 뭐 있나 보네. 그래서 맡기게 돼요. 그쵸. 잘하나 보다. 그렇죠. 뭐 믿는 게 있나 보다. 그거 맡기지 맞아요. 않아요? 물론 그게 오히려? 늘 다 맞진 않지만 내가 자신 있다면 좀 값스럽게 해도 되는데 근데 그 값스러우려면 노력해서 값스러워진 거거든. 왜 을들이 값스러워지냐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PT를 하던 제안을 할 때 퀄리티가 다르죠.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하고 네. 갑들이 생각 못하는 걸 던지는 을이 되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꼭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회사에서 이렇게 뭐 갑을은 아니지만 제안서를 많이 받고 결정하는 자리에도 있어봤고 회사에 나와서는 뭐 프리랜서를 하면서 마케팅 에이전시나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또 제안서를 써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경험해 보니까 을인 것 같은데 내 고민을 알고 먼저 고민을 한번 더 던져주는 사람? 답안지를 갖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답안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오셔야 되는데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를 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을이지만 너무 매력적이죠. 제시한 문제의 답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내가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하는 사람은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리는 기획에서도 저는 문제 정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 정의를 잘한 다음에는 저는 요즘은 이렇게 좀 AI 시대이고 너무 이렇게 정보가 많다 보니까 흡수하는 시대 같아요. 생각하는 여백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숙성시키는 거죠, 생각을. 근데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계속 저희가 정보를 흡수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이 행간을 잃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 같은 게 왜 좋냐면은 보면서 딴 생각을 잠깐 할지언정 잠깐 생각은 좀 하면서 이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면 못 읽잖아요. 네네. 근데 TV나 뭐 SNS나 이런 거 그냥 계속 들어오는 흡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여백도 있고 사유도 있고 이러면서 발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 MZ들은 워낙에 바쁘기도 하지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겨를이나 여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발전하는 게 있거든요, 생각도. 뭐 요즘에 몇 배속으로 막 봐야 되고. 네네. 막 유튜브도 빨리 봐야 되고. 막 맞아요. 요약본 봐야 되고. 맞아요. 그거를 차근차근히 볼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이 급하시기 때문에. 많이 급해요. 급하죠. 근데 자기가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는 시간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선택과 집중이 되게 인생에서도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기획자로서 A 프로젝트를 잘하려고 하면 조금 나머지를 버리더라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시간 좀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게 너무 빠르고 효율적이고 이렇게 정답만 찾는 거는 사실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 AI가 잘하죠. 이제 컴퓨터가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이제 숲을 보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역량을 키우기가 어려웠던 맞아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거를 키워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 풀이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네. 똑똑하고 문제 해답은 되게 잘 내는데 문제를 내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대체되는 분들은 주어진 문제 답을 잘 내는 분들은 저는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 근데 네네. 문제를 던지는 사람은 대체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고민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좋은 얘기 또 많이 하셨는데 기획자 혹은 마케터 일을 이제 꿈꾸는 초년생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기획자가 된다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 결심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사시려고 하면 기획자의 삶이 고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를 좀 즐기고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걸 하는 걸 좀 좋아하는 성향? 어제와 다른 오늘이 좀 즐거운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기획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같은 오늘이 좋은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성향적으로. 안정적이고 조금 편안한 일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와 호기심이 다른- 많아야 되니까. 네, 호기심도 많고 오늘이 궁금한 막 것도 설레고 많고. 내일은 막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저는 기획자로서 굉장히 잘 맞다.
맞을 것 같고 또 그걸 즐기면서 하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상품이나 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네네. 그렇죠?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하지만 새로운 관점은 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근데 기획자라는 직업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끝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어려운데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기획이라는 게 책이 될 수도 있고 그러시면 뭐 작가고 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네, 콘텐츠가 될 수도 크리에이터가 있고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상품 기획자가 될 수도 있어서 맞아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